입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국내힘 윤선절론 확산 불덩이 내려놔야 대선 이긴다 이런 기사를 냈던데 그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불덩이를 움켜쥐고 뜨겁다고 하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 조기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도 간단하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유정복 후보 당 일각에서 윤 어게인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자해 행위를 할 것이냐. 윤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래야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친윤 의원들 중에 지금 뭐 김문수나 나경원 캠프 간 의원들 있잖아요. 친윤 의원들. 네. 그 인사 중에 한 명이 중앙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기 캠프 내부에 반탄파 의원들이 많지만 이들 역시 대선 때 윤통과 거리를 둬야지 승산이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찐윤조차도 이제 윤과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11일 4월 10일이었죠. 금요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5년이든 3년이든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 꽃다발 준 그 주민도 김태효 그 국가안보실 차장 엄마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14일에 그 내란 그 재판에 나가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뭐 좀 이런 궤변 뭐 하니까요. 심지어 이제 그 홍준표 후보도 좀 자중하라. 윤통에게 좀 자중하라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좀 우리 김명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공과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이 공직자가 벌이는 잘못된 일, 공직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은 대부분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부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측근 관리 또 아니면 가정사 이런 게 어떤 그 공적인 영역까지 들어간다든지 뭐 인사를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공과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사실. 네. 그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윤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비상계엄까지 저는 갔다고 이렇게 크게는 봐지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결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비상계엄 그다음에 또 헌재 8대0 만장일치에 의한 탄핵 인용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선거를 치르려면은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개 숙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그게 첫 단추예요. 예, 우리가 끼웠어야 될 우리 당 차원에서 애당초 12월 4일서부터 끼웠어야 될 첫 단추를 사실 제대로 못 낀 겁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데에 대한 어떤 대국민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절연을 해야 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극단적인 정치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 대립의 정치 갈등의 정치에 지금은 진저리가 났는데 이런 정치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새로운 체제를 열 것인가 이 준비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절연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담쌓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벌인 일들에 대해서 절연하고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후보가 어제 정답을 내놨어요. 네. 미래로 가자.
예, 과거로 윤 대통령님을 과거로 놓아드리고 네. 우리 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네. 그거는 역사에 남을 명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밤에 한동훈 그 대표가 당시에 계엄 그 네. 날이죠. 그날 밤에 잘못된 계엄은 제가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국면 전환을 했고 음.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날 유혈 사태 벌어졌습니다. 그날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순간적인 정치적인 결단이 없었고 그 본회의장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야당 의원들만 만약에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기질상 네. 그 계엄 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2차 계엄, 3차 계엄 네.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유혈 사태예요. 네. 그랬듯이 그날 잘못된 거는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했던 그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그 결연한 의지와 선택, 네. 결정 그게 중요했죠. 저는 어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과거로 놓아드린다는 말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요.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자 끊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수의 아픔을 알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네. 하지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손잡고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답인데 이거 지금 뭐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등 이런 논리로 나아가면은 이거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와닿지. 예. 예. 그 반국가 세력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룻밤에 척결한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소에 그런 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무리 악독한 잘못된 야당이어도 그걸 정치로 풀었어야 됩니다. 정치로 풀 시간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동아일보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보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4월 4일 그 탄핵 심판 선고 나오던 날 이제 전원 일치 파면 선고 받고 저녁에 그 변호인단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식사를 한 모양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요번에 그 청년 변호인 뭐 5명이 신당 관련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 창당 관련 얘기를 신당 만들자라는 얘기를 꽤 했대요. 했더니 윤통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듣고 나서 신당 창당 계획 듣고 나서 중요하지 해봐. 네?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해봐. 그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를 한 거예요. 윤통의 사전 허락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했겠습니까? 윤석열 신당인데 윤석열의 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당 만든다고 했겠냐고요. 이 4월 4일 만찬 자리에서 중요하지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아마 그 내란과 관련된 또 그 수사도 네. 받고 있고 뭐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인 그 판단과 이 분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악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기득권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도 좀 생각이 나요. 작년 이맘때가 조금 그 전이죠. 작년에 그 총선 때도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우리 당의 그 총선 후보자들이 다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마치 총선 저도 좋다. 네. 막 그런 심리로 막 그냥 그 나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총선에 지면은 거의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결과인데도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 총선을 그냥 망쳐버렸잖아요. 네. 잘 나가다가.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에 신당
한번 만들어봐.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후보 양손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기 대선 완전히 이재명한테 바치는 거죠. 예, 예,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 너무나 명확한 단순한 상식을 예. 생각 못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저는 이거 보고 뭐 그럴 거라고 뭐 예상은 했지만요. 진당 중요하지. 꼭 해봐.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말이죠. 그 유정복 그 후보가 이제 탈당해야 된다. 또 안철수도 그 자진 탈당해라. 예. 그랬더니 시체에 또 난도질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 윤석열 윤통을 시체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됐으니까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또 난도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김문수 쪽에서요. 윤 전 대통령을 시체에 비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하기까지 하다. 예. 잘못하면 탈당시키고 잘라내는 것은 책임 없는 정치다. 그런데 또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이 홍준표 후보의 이 말을 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겠나. 홍 후보의 행보는 이미 이재명에 대한 패배 선언이다. 양쪽에서 다 뭐 공격을 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게 기준은 공과 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과 사가 불분명하면은 뭐 인간적인 도리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처럼 네. 막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기준 없이. 이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관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도리, 인간적인 관계 또 무슨 배신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요.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 국정 운영을 책임졌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공직자로서 우리는 그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거기에다 둬야지 이거 뭐 다 지금 파면까지 당한 인간적인 그 안쓰러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시체에 난도질하면 되느냐 이거 도리에 안 맞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 의리 있어 보이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나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공복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비를 받는 나란 일을 하라고 뽑아준 그런 그 공복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 배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저는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경악을 한 게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본인은 이제 스트롱맨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뭐 맞짱 뜨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했죠. 얼핏 들으면은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또 솔깃해요. 그러면서 또 기자들 앞에서 온 국민이 듣는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를 건드리고 돈이라도 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과연 이분이 어떤 국가 간의 관계, 외교 관계, 정상 간의 관계 이런 거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하는 분 같으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끼리는 시원해요. 우리끼리는. 네?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속이 후련할 겁니다. 그런데 대선이 우리끼리 지금 시원하자고 하는 일인가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나라의 품격이 달려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을 뽑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 이거 트럼프 측근들이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여기 주한 미 대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원들이 있는데 그런 그 대권 주자, 여당의 대권 주자가 이렇게 온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여자 건드리고 돈이라도 줬는데 이재명은 무상연애한 거 아니냐 이건데 그러면 그
여자 성적으로 건드리고 돈 주면 그 뭐 매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매춘을 뭐 인정하는 매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의 대표 민주당 후보만을 놓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후보가 그런 어떤 사생활을 직접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경선 주자 후보의 입에 올리는 순간 그 경선은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남들이 다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굳이 여당의 그 경선 주자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국격이 안 맞고요. 그거는 그 국익이 안 맞는 겁니다. 국격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미 관계를 또 한미 동맹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저는 뭐 외통위도 오래 하고 국방위원장도 하고 얼마나 우리 그 일을 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게 이제 어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우리끼리는 시원하다니까요. 저는 저 홍준표 선배 평소에 시원해가지고 저 같지가 않고 정말 사이다. 그리고 가끔씩 또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끔씩 옳은 말 하셔요. 그런데 그 시원한 거는 우리끼리는 좋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과사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43년 공직 생활. 저는 그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홍준표 선배를 인간적으로 폄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존중은 하지만 제가 후배로서 하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은 결국 모든 국민이 듣고 요즘 세상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조계에서도 다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품격을 잃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홍준표 후보가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면박을 줘요. 그럼 몰상식한 질문을 한다고 뭐 화를 내고 뭐 어떤 약간 저 좌파 언론이 질문하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 이게요, 우리가 저도 기자도 해봤고 뭐 정치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불편함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정치는 불편함을 견디는 거고 불편한 사람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들어보고 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정치인들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조직 그냥 그 보스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만 보고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또 너무 심해졌는데 네. 그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국민으로 여겨줄 그런 대통령을 원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민들의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늘 그런 그 공과사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나는 어떤 지역, 어떤 세대, 뭐 남성, 여성, 어떤 종교 이런 그 본인의 팬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위해서는 뭐다? 말 한마디 조심하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로입니다. 경로. 저도 당해보셨어요? 몇 번. 당해보셨어요? 그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아작나게 그 연자제? 뭐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로라는 게 이 리더는 진짜 화를 낼 때는 내야 돼요. 근데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막 하는 거, 그럼 국민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좀 기분 나빴다, 뭐 한다 해갖고 막 그 경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정치를 망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경로예요, 경로. 예? 근데 그 저는 폭음과 경로 이게 굉장히 저는 윤석열 정치의 키워드라고 보는데, 근데 홍준표 저 후보도요 그런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 잘못해도 실패한 사람이다, 시체다. 그러면 거기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자가 무슨 조금 불편한 질문하면 바로 그냥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하냐고 버럭 해버리고요.
그 기자들이 그걸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도 뭐 때로는 보면은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막 그런 질문을 덜어 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기자는 기자예요. 언론이고 기자들은 또 뭐 어느 정도 질문을 할 또 권리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선수들은 뭐 홍준표 후보는 나는 대답 안 할 권리도 나에게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어떤 이리차 분인가 뭐 윤 네.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이제 성질 리스크다 그게 네. 그겁니다. 우리가 뭐 비전도 좋고 뭐 전략도 좋고 정치의 어떤 테크닉도 좋지만은 모든 거는 사실 인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자 맹자 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안 되면은요. 일단 주변에서 그 리더를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일파만파가 되고요. 결국 온 국민의 그 대통령이 되기 힘듭니다. 성질 나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그리고 사실 최악의 아주 최고로 힘든 직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예, 받죠. 1분 1초. 그다음에 그 엄청나게 외로운 거죠. 네, 예, 그렇죠. 외로운 거죠. 정말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 책임에서 최고 끝 단계에 있는데 맨 윗 단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얘기합니다마는 종종 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통령 되면 이제 3년입니다. 3년. 이거를 정말 그 주어진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한정된 시간에는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자기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건 본인이 삭혀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걸 주변 사람한테 욕으로 푼다든지 술로 푼다든지 풀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좀 속으로 그 내공이라는 게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뭐 하고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하면서 요가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운동도 좀 하고 윤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요. 살만 찌고 그러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 뭔가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종교 생활을 좀 제대로 하던가 기도를 좀 그것도 그게 화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늦게 성경책을 요즘에 열심히 본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